안녕하세요. 교정하는 김반장입니다. 자, 지난번 성장기 교정에 이어 오늘은 성인 교정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왠지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이가 약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모양이에요. 자, 교정이란 말은 한자로 바로잡을 교에 바를 정자를 씁니다. 좋지 못한 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치료 과정이란 뜻이죠. 자, 성형치료와 교정치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해서 눈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정치료는 좋지 못한 것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구강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뻐지기 위해서 나의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것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심미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교정치료를 받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구강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성장기 아이들과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성장기 아이들은 세포 활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따라서 자극에 대한 세포 활성이 훨씬 더 좋고 세포에 대한 적응력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아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장기 때 교정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부작용은 적게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성인이라고 해서 교정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틀니를 하기 위해서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따라서 많은 경험을 가진 교정 전문의를 만나신다면 성인에서도 효과적으로 부작용을 줄이면서 좋은 치료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설치 교정이 시작된 초기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설치 교정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익숙하지 못한 장치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지금도 치과의사 선생님들도 심지어는 교정과 선생님들마저 설치 교정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치료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치 교정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이유는 전혀 없어요. 대한설치교정학회 정회원은 그냥 입회비를 낸다고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정회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만약 설치교정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대한설치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회원분들을 검색하고 찾아가신다면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교정치료를 하면서 여지껏 장치를 붙이고 있었는데 장치를 다 떼더니 또 뭘 끼라고 하니까 실망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조직과 기관들은 평생을 통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해야만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치아와 주위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정치료를 받은 사람도 받지 않은 사람도 평생 동안 치아와 그 주위 조직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교정치료가 끝난 바로 직후에는 치아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치로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굳을 수 있도록 최소한 1년간의 유지장치를 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교정 전문의들은 장착 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유지장치를 가급적 오랫동안 유지하기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착 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주말에 한 번 정도 저녁에 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학문적인 답변보다는 철학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정치료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면 교정치료는 전혀 필요 없는 치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서 Better Teeth, Better Smile, Better Life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치열을 가지고 좀 더 아름다운 미소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교정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모습이 변해가고 성격도 변해가는 것을 봤을 때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환자분 안에 있는 미소와 자신감을 찾아주는 것이 교정치료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듣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자,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보면 교정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이 사랑니가 나온다 그래서 모두 치아가 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정치료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정치료 계획에서 사랑니를 저희들이 일부러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발치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니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교정치료를 한 것이 다 틀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먼저 크라운은 교정치료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의 경우는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구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를 보존한 채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가 끝난 이후에 임플란트 머리 부분, 크라운만 다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임플란트를 먼저 제거하고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의 목표와 계획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 교정 전문의들이 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플란트가 있다고 해서 교정치료를 어떻게 할까 걱정하실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네, 처음 상담할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교정치료를 할 때 꼭 발치를 해야 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발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없어서 일부러 임플란트도 한다는데 왜 교정치료를 할 때는 발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일까요?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다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벽실을 뿌릴 때 손으로 훅 뿌렸었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쭉정이들을 뽑아주는 작업입니다. 쭉정이들을 뽑아주는 이유는 다른 건강한 벽시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생각해보면 쭉정이를 뽑아주는 것은 사실상 벽시의 개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이후에 수확량을 더 풍성하게 가져가기 위한 것이죠. 치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 치아의 개수가 많다라는 것이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기능, 건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골격 자체가 이 모든 치아를 다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벽실을 솎아주듯이 치아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정으로 인한 발치는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인 교정에 대한 궁금증들에 대해서 답변 드려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번 영상이 2020년 저희들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오늘 하루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